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낮, 날씨가 정말 화창하죠?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엄청나게 화창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던 올 여름이기도 한데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곧 시작을 앞두고 있지 않나. 마치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2집 앨범으로 복귀하고 있지 않아 많은 분들이 참 아쉽고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비가 내리던 그때의 심정이라면 이렇게 화창한 날씨처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눈부신 앨범을 손에 들고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과 쾌거 소식들이 계속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임영웅님과 신규 광고 촬영을 했다라고 직접 밝힌 이 TS 트릴리온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쇼핑몰에서도요, 중국 홈쇼핑이죠, 3일 만에 완판 대기록을 세웠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로 인해서 이 GS 홈쇼핑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었던 TS 트릴리온 샴푸이기도 한데 중국으로 진출해서 중국에도 우리나라의 GS와 같은 홈쇼핑 방송이 있잖아요. 그 방송에서 3일 만에 완판 대기록을 세웠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장기영 대표님이 이러한 말도 했어요. 중국에서의 홈쇼핑 첫 런칭 방송에서 좋은 실적을 선보인 데 이어 완판 소식까지 전하게 되어 기쁘다. 빠른 시일 내로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중국 내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겠다. 자, ETS 트릴리온 샴푸가 정말 잘 돼야 되는 이유가요. 이 브랜드의 전속 모델인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때까지는 TS 트릴리온이 국내에서만큼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절대적 영향력 덕분에 큰 매출을 올렸다라고 했을 때 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이 정도로 판매량이 높은 샴푸 브랜드입니다. 이걸 근간으로 해서 동남아건 해외건 중국이건 진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진출한 TS 트릴리온이 정말 세계 무대에서 이를테면 지금 열심히 홍보하여 판매하고 있는 중국 같은 곳에서도 유명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그 영향력이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이 해외 진출, 해외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아마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권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했을 때 TS 트릴리온이 정말 국민적인 샴푸까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나 저 가수 어디서 본 것 같다. 내가 산 샴푸 브랜드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중국에서의 이 판매되는 건 샴푸가 아니라 염색약이지만 결국 샴푸까지 유명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S 트릴리온 저 역시 적극적으로 응원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많은 응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가 임영웅님의 노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불려졌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 불타는 장미단에서만 불려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치 짜고치기라도 한 듯 사람 투병을 해왔었던 정미애님이 등장한 바로 화요일은 밤이 좋아 미스트롯2 멤버들이 등장하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라고 합니다. 참 놀랍죠? 어떤 노래가 울려 퍼졌느냐? 역시나 은가은 씨가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열창했다고 합니다. 임영웅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재해석하며 모두를 춤추게 만들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이들 사이에 데스매치 이런 승부는 무의미하고요.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또 이 미스트롯 멤버들 틈에서 흘러나왔다. 심지어 여기에는 미스트롯 1의 우승자인 양지은 씨, 그리고 미스트롯
원투의 진인, 이 송가인 씨, 양지은 씨 모두가 등장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작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가 흘러나왔는데 이게 애당초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을 만들었던 TV조선 산하에서 있었던 서혜진 PD가 만든 불타는 트롯맨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인 불타는 장미단. 같은 날에 임영웅님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출연자들이 열창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출연자들이 선곡도 하겠지만 아시죠? 이 노래 선곡은요, 가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TV조선 같은 경우도 기존의 사랑의 콜센터 때도 그렇지만 멤버들과 제작진이 다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된다. 그러니 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왜 동시에 나왔겠습니까? 아마 시청률을 의식해서가 아닌가. 더불어서 저와 같은 유튜버들 또는 영웅시대 분들이 이 방송 프로그램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불렀을 가능성도 높고요. 두 번째로는 임영웅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 트롯 후배들이 불렀을 마음도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가 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파워는 막강하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실질적인 투표의 결과로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역시 트로트계의 히어로 임영웅 1위에 등극했다. 물론 이제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 지을 수 없지만 더 트롯쇼에서도 임영웅님이 멋진 쾌거의 소식을 전하듯이 트롯계에서도 임영웅님의 아성은 어마무시하다. 이게 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K-팝 아이돌은 어느덧 글로벌 대세로 우뚝 섰습니다. K-트로트 가수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 스타원픽이라는 이 투표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2주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주인공을 1위부터 5위까지 나열했는데 임영웅님이 압도적 1위, 그 다음에 이찬원님, 영탁님, 정동원군, 송가인씨 요렇게 5명의 트롯 가수가 선별이 됐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위에 선별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투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뉴스원이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이 순위라고 보여집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최근 2주간 스타원픽 언론사에서 K-트롯 가수 중 가장 많은 클릭을 부른 사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임영웅이었다. 임영웅은 작은 얼굴에 훤칠한 8등신 비율로 카메라를 잘 받기도 유명하다. 앞서 임영웅은 새 앨범 모래알갱이를 발표하고 깊은 감성을 뽐내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종영한 KBS 2채널의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하여 LA 여행기를 선보이며 친근한 모습으로 6%대 높은 시청률을 견인했다. 임영웅은 따뜻한 마음 씀씀이로도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전국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산사태와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17일 사랑의 열매의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소속사 물고기 뮤직과 함께 각 1억 원씩 총 2억을 기부했다. 이런 기사가 언론사에서 알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쾌거와 선한 영향력이 막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은 또 어떻겠습니까? 끊이지 않습니다. 매력 만점 레드웅 임영웅 서울의 달 1300만 뷰 돌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허공에 입으로 물을 뿜으며 부르는 보리차를 마셨지만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마치 테네시 위스키가 생각나는 노래 서울의 달이죠. 물론 이 무대 영상은 과거 임영웅님이 2021년 6월 달에 공개된 사랑의 콜센터 무대이긴 합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콘서트장에서 엄청나게 멋스럽게 마초의 느낌을 제대로 뿜어내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서울의 달이다. 실제로 들어보신 분들은 그 마초스러움에 아마 정신을 차리시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 서울의 달과 같은 노래를 임영웅님의 20앨범 콘서트에서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즉석으로 놓여져 있던 생수를 마시면서 허공에 뿜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뭐 보리차까지도 뭐 다양한 물을 마시면서 임영웅님의 이 자발적인 애드립으로 완성된 무대였죠. 그러다 보니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에 우리 트롯맨들이 함께하게 돼서 더욱더 뿌듯한 것 같아요. 회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임영웅님에 이어 영탁님, 이찬원님, 미스터트롯 탑6의 억소리 나는 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찬원님도 1억 원을 기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은 소속사와 함께 2억, 이찬원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1억, 그리고 영탁님도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와, 이 탑6 멤버들 3사람의 기부 금액만 벌써 4억입니다. 4억. 대단하죠?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하고 있는 신정훈 대표님의 마음 씀씀이도 너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부를 안 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기부를 하는 분들이 대단한 거지 안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신정훈 대표님의 경우 다른 트롯맨들의 소속사처럼 굳이 기부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기부해도 충분했을 거예요. 하지만 역시 신정훈 대표님은 남달랐다. 임영웅님과 함께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같이 동반 기부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가수인 임영웅님보다 적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딱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이 모습이 정말 많은 소속사의 대표님들이 좀 보고 배워야 할 귀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소속사의 가수와 함께 뿜어내는 대표라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임영웅님이다 보니까 이런 대기록들이 그냥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사에서 이렇게 났어요. 임영웅 이제는 남심까지 접수한 찐 국민 가수다.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현재 시점에서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에 가장 근접한 인물을 꼽으라면 임영웅의 이름이 빠질 수 없다.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임영웅은 이미 국민 가수의 반열에 올려놓는 사람도 있다. 국민 가수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인지도와 팬덤,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메가 히트곡의 존재,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임영웅은 미스터트롯 무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노래를 통해 이미 가창력도 입증했다. 이제나만 믿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 등의 대표곡도 있다. 임영웅의 팬덤, 영웅시대는 가요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팬덤으로 떠올랐다. 가수 임영웅이 아닌 인간 임영웅이 보여주는 모습도 흠잡을 데가 없다. 셀 수 없는 미담과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에 감화된 영웅시대의 모습은 가수와 팬덤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면 젊은 세대, 특히 젊은 남성의 지지 기반이 약하다라는 점이었다. 임영웅의 막강한 팬덤은 주로 중장년 여성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 임영웅 본인이 속한 젊은 남성에게는 반응이 크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젊은 남성들이 임영웅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바로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다. 임영웅의 축구 사랑은 팬덤 내에서는 유명하다.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로 메시를 꼽았고 본인 역시 선수 출신이다. 임영웅의 축구 사랑이 대외적으로 널리 퍼진 건 지난 FC 서울과 대구 FC 경기에 시축을 나서면서부터다. 그리고 그 이후 이 K리그에서의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바로 최근 고알레 유튜브 채널에서 손흥민 선수와의 경기가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큰 접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모님이 좋아하는 가수 정도로 임영웅을 인식하던 이 젊은 남성들의 인식은 시축과 손흥민 선수와의 계기를 통해 점차 변화했고, 나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 골을 넣었다라는 사실에 감격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친근함을 선사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나아가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등
트로트색이 좀 적은 임영웅의 노래로 관심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그것과는 더 적은 한 끗 차이라고 해요. 임영웅은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중요한 건 이것은 임영웅이 직접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랬다면 젊은 층에게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를 그저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마치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에게 끌리듯이 임영웅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임영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 가수로서의 입지를 또 한 번 다졌다라고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임영웅이 또 한 번 확장을 이뤄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해요.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는 임영웅이 다음에는 과연 어떤 확장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영웅님의 이 기록이 이제는 빌보드 차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빌보드 차트에 심심치 않게 진입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5주 연속 차트인 기록입니다. 대박이죠? 이번 주에는요, 이렇게 157위에 랭크가 된 임영웅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20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157위에 벌써 5주째, 5번째 빌보드에 차트인했다. 대단합니다. 그것도 그냥 차트인이 아니라 5주 연속 차트인. 이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겹경사가 폭발했는데요. 그게 어떤 겹경사냐? 바로 2023 광고 페스티벌 특별상 시청자 투표상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바로 본죽이 당당히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거 시청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상이잖아요. 임영웅님의 이 본죽 광고 영상이 쭉 스크린에 나오면서 이것을 제작한 PD님과 이걸 대표하는 분이 나와서 특별상을 수상받게 됐습니다. 너무나 대단하죠. 너무나 대단한 쾌거가 아닐 수 없고 아티스트 임영웅님 덕분에 이런 수상 결과가 이루어졌다. 지금 임영웅님을 잡으려는 이 광고계의 흐름이 왜 심상치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TS 샴푸도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연속하여 계약할 수밖에 없는지, 대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모두가 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 함께 광고 촬영을 하려는지 그 이유가 이 사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브랜드 파워도 막강한 임영웅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상까지 받게 만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활약, 구매만으로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CF 영상 특별상까지 수상하게 만들어주는 이 영웅시대 파워가 아마 많은 광고 업계를 깜놀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수호천사님들, 오늘도 임영웅 띄고 방송 광고 페스티벌 특별상 축하합니다. 또는 임영웅 띄고 본죽 광고 특별상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또 한번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막 300개, 400개씩 달리더라고요. 평소 수호씨의 채널에 한 40개, 60개 달리는데 너무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임영웅님을 위한 이 댓글, 아시다시피 차후 브랜드 평판 지수의 절대적 집계 기준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에도 많은 댓글 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저도 그렇고요. 듣는 우리 수호천사님들,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특히 요즘 장마철 어느샌가 끝나가고 있는 느낌마저 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7월 말일까지 간간히 폭우가 내린다라고 해서 방심할 순 없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샌가 금방 한여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서 결국 가을, 그 다음에 겨울,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발매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까지
이 모든 기대치가 한데 맞물리면서 시간이 정말 빠르게 빛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같습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소식을 접하다 보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뉴스 기사 중에 하나죠. 안율군과 함께 바로 불타는 토론면의 후속 프로그램 불타는 장미단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열창한다.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무대가 환상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고 커버하는 동료, 선후배 가수들 굉장히 많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유튜브 내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모래알갱이만이 아니라요. 임영웅 커버곡이라고 단순히 검색만 해도 그 반응이 거의 폭발적인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어떤 내용을 전달해드렸죠? 바로 정명준님의 결혼식에 모인 판타스틱 듀오 친구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 더 의미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정명준님과 과거 임영웅님이 함께 이렇게 한강 버스킹을 했었을 당시의 영상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정명준님도 임영웅님도 전부 다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에 무명 시절을 보낸 두 가수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수가 너무나 잘 성장해서 한 명은 최근 행복한 결혼식을 했고요. 나머지 한 명인 임영웅님은 슈퍼스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 가수 활동을 준비하는 친구들, 지인들, 후배들 몇몇 있었는데 사실 잘된 친구가 없습니다. 이들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티스트 임영웅 님도 우리 영웅시대 분들과의 만남, 미스터 트롯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멋진 행보, 만약 임영웅 님이 중간에 생활고로 인해서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가수의 꿈을 포기했다라면 이렇게 과거 그냥 버스킹을 했었던 추억이 있는 일반인으로 살아갔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 버스킹 할 때 불렀던 노래는요, 노을이라고 해서 과거 JYP 박진영 소속사 사단에 있었던 유명한 이 아이돌 그룹입니다. 노을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발라드 곡으로서 그룹명 노을처럼 노을 질 때 들으면 가장 좋은 노래 아니냐. 네, 이런 소문이 돌았을 정도의 아이돌 그룹이기도 한데 이 당시 때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아마 임영웅 님이 버스킹을 하던 한강 당시의 모습에선 굉장히 유행하던 노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날에 힘들었었던 과정들을 모두 이겨낸 임영웅 님이 지금의 슈퍼스타로서 우리의 곁에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게 됐다. 그것이 바로 가수 임영웅 님의 진짜 영향력과 뚝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온 임영웅 님인데 이 유튜브에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영상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자, 보면은 소씨가 최근에 전달했던 YG 기획사의 이 양현석 대표와 임영웅 님과 신정훈 대표님과의 전혀 다른 이 관계성과 행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 위에 보이십니까? 자,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노래를 무단으로 불법 업로드를 해서 이득을 보는 것도 큰 죄악인데요. 지금 다른 가수와 이름을 엮어서 노래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임영웅 님이 트롯 가수로서 멋지게 활약하던 당시에 정말 많은 노래들을 불렀었는데 또 하필이면 임영웅 님과 동명이인의 가수의 영상이 저렇게 불법으로 짜집게 됐는데 제가 굳이 이걸 왜 소개를 해드리냐,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조회수가 수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저거를 클릭해 보지도 않았어요. 댓글이 뭐라고 적혀 있을지 궁금하지도 않지만 봐봤자 별로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양쪽 가수 팬덤에게도 할 짓이 못 되고요. 또 가수들에게도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안 그래도 임영웅 님과 언급 거론만 돼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특정 가수인데
저런 유튜브의 수익과 이익을 위해서 저런 영상을 올리는 것을 보면 참 수없이도 많은 비판과 꾸지람을 듣곤 있지만 저건 정말 문제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의 위상은요, 과거 저런 트롯 가수 시절, 그러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이 함께 활약을 했었던 그 시간이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어느새 훌쩍훌쩍 지나가서 정동원 군은 정말 키가 많이 자랐고요. 임영웅님과 탑식스 멤버들 모두가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때는 이 탑식스 멤버들 모두가 트롯 가수로서 전력 투구를 할 당시죠. 뽕숭아학당과 사랑의 콜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활약을 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탑식스 멤버들의 행보가 나뉠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나뉠 거라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예상하시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오로지 걷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 거죠. 특히나 이 탑식스 멤버들 과거 사랑의 콜센터 마지막 방송 때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습니다. 임영웅 탑식스 다시 돌아온다. 분명히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콜센터 무대가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하고 트롯맨들이 이 TV조선하고의 계약이 연장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오해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니 이 사랑의 콜센터 글쎄요 프로그램 다시 편성될 수 있을까요? 임영웅님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간 다시 탑식스 트롯맨들이 뭉치는 날이 반드시 한 번은 올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이 탑식스 멤버들 모두가 각자의 활동을 하느라 너무 바쁜 상태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콜센터 우리가 매주 받지 않습니까? 뽕숭아학당도 매주 봤습니다. 우리가 임영웅님을 매주 2번씩 당연하게 봤었던 그 시절이 지나고 보니 봄이었다 라는 말처럼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회자를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당시 때 임영웅님 그리고 나아가서 탑식스 멤버들 새로운 활동, 새 출발을 이야기하면서 심경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당시 때 TV조선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네이런 미스터트롯의 입상자 미스터트롯 탑식스와 당사의 전속 매니저먼트 계약이 종료된다. 이때 임영웅님과 탑식스 멤버들의 팬덤이 정말 열광했죠. 빨리 종료되길 원했는데 드디어 종료됐구나 라고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탑식스 멤버들이 다시 뭉칠 것을 예고했던 TV조선의 의도와 다르게 탑식스 멤버가 다시 뭉친다고 해서 TV조선에서 뭉칠 일이 사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TV조선에 실망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첫 발을 내딛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지 않을 것 같은 헤어짐의 순간이 다가왔다. TV조선과 함께한 시간, 설레이는 꿈을 안고 올랐던 미스터트롯 예신 무대부터 사랑하는 고객님들과의 통화로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사랑의 콜센터, 그리고 언제나 즐거움을 선사했던 뽕숭아학당까지 정말 행복했고 또 감사했다. 지금은 잠시 이별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함께라는 마음을 놓지 않겠다. TV조선 모든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 행복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다. 써놓고 보니 어디 멀리 가는 사람 같다. 아닌데 앞으로 보여드릴 게 훨씬 많고 재밌을 텐데 멀리 갈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없길 바란다. 앞으로의 여정도 사랑하는 팬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갈 생각에 설레인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탑식스들과의 헤어짐이 무척 아쉬웠었다라는 것을 저 소감 글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닌가 싶고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있어야 하는 헤어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지금 행보가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최근 빌보드 차트의 자작곡이자 싱글 앨범인 모래알갱이가 111위 뿐만이 아니라 126위, 또 100위 초반대까지 올라가는 대기록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언론사의 대서특필, 깜짝 놀랄 결과를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엄청난 쾌거 소식들, 또 나아가서는 예전에 임영웅님이 정동원 군의 정규 앨범이 발매될 당시, 이게 2021년도입니다. 우리 함께 듣자라며 시시때때로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했었던 이 시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임영웅님이 뭐 바빠져서 탑6 멤버들이 바빠졌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가느라 이렇게 응원해주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일정 부분 틀린 말도 아닙니다.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이 너무나 바빠진 것은 팩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최근 들어서 각자가 음원을 발매하거나 앨범을 발매했을 때 서로 응원글을 올리지 않는 것은 사실 이 당시 때는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 모두가 이 TV조선 산하에 있는 뉴에라 프로젝트 소속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소속사에서 올려라 그러면 올렸어야 되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사실 의도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임영웅님하고 탑6 멤버들 간의 의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사적으로 만나서 회동을 갖거나 충분히 각자가 만족할 만한 응원과 사이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상업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SNS 계정에 그렇게 올라왔던 것은 뭐 팬분들에게는 굉장히 훈훈하게 다가왔던 것도 맞지만 이 뉴에라 프로젝트의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각자의 소속사가 있고요. 각자의 활동을 해 나가다 보니 이 뉴에라 프로젝트에 함께 소속되어 있었던 당시보다는 SNS라던가 유튜브 간의 소통이 좀 적을 수밖에 없다. 대신 탑6 트롯맨들은 개별적으로 보잖아요. 사실 어떤 연예인들끼리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언급해주고 유튜브에 서로 등장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연예계 내에서 유명한 절친들도요, 그 정도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한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찬원님, 장민호님, 이 세 분이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장면이 SNS에서 굉장히 또 재미있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먹는 모습을 보면 임영웅님이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한 바퀴 쫙 돌리면서 훑으면서 먹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 당시 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뽕숭악당 촬영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은 더운 여름 시기쯤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이 뭉칠 날, 뭐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우정이 변치 않고 팬덤 간의 선한 경쟁력과 또 응원이 이어진다면 또 우리의 곁에 돌아올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임영웅님만 응원하기에도 빠듯한 일정이긴 하지만 임영웅님이 트롯맨들과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 우리 역시 이들의 만남을 또 고대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